인도네시아 반텐주라는 곳이 있습니다. 이곳은요,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산업 및 상업 중심지 중 하나로 1000개가 넘는 공장이 있다고 해요. 1997년 10월 6일 이 1000개가 넘는 공장 중에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직원이 있습니다. 그녀의 이름은 앤누오. 그녀는요, 공장에서 제공하는 여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나름 그 지역 여러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. 이쁘다고. 공장 내 수많은 또래 싱글 남자들이 그렇게 앤누오를 쫓아다녔다고. 하지만 앤누오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. 다 거절해요. 사실 앤누오 비밀리에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. 그게 누구냐? 라마스라는 남자. 여기서 이상하죠? 왜 비밀 연애를 했을까? 그 이유는요, 이때 당시 남자친구 라마스의 나이가 16살이었거든요. 고등학생. 성인 여자가 고등학생 16살과 사귄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앤누오와 라마스의 사이는요, 너무 좋았습니다. 실제 연하남인 라마스가 그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자기 용돈 다 털어가지고 앤누오의 핸드폰까지 사줄 정도. 난 항상 누나가 보고 싶은데 자주 볼 수도 없어. 죽겠는데 연락까지 못하니 너무 힘들어. 그래서 내가 선물로 사왔어. 그런데 이 둘의 행복한 시간은 얼마 못 가요. 왜냐? 이 지역이 아직도 인도의 전통적인 중매 결혼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. 즉 앤누오가 라마스와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. 앤누오한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. 그녀의 부모님한테 있지. 앤누오의 부모님이 라마스를 좋아해요. 그러면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앤누오의 부모님 좋아했겠습니까? 나이도 내 딸보다 훨씬 어리고 직업은 학생인데 말 다 했죠. 그럼 내 딸이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건데 미쳤어?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얘랑 결혼하면 우리 딸 미래가 보여. 절대 안 돼. 그래서 앤누오의 부모님은요, 딸의 행복을 위해 다른 남자를 선택합니다. 이게 약간 우리나라와 다른 게, 우리나라도 어른들 장가나 시집 안 간 자식들이 있으면 중매나 선짜리 해주시잖아요. 그럼 당사자 둘이 만나게 되고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요, 다 필요 없어. 어른들끼리 무슨 상품을 사고 팔듯이 라마스는 별로야. 그런데 당신네 아들은 괜찮더만. 우리 딸 어때? 괜찮지? 오케이, 결혼. 앤누오와 그 결혼할 남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이 진행되는 거예요. 이런 부모님의 의견 앤누오는 받아들입니다. 알겠어요. 부모님 말대로 할게요. 그러면서 앤누오는 2016년 5월 12일 라마스에게 문자를 보내요. 나 결혼할 것 같아. 미안해. 우리 헤어지자. 더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길 바랄게. 와, 이때 라마스는 마지못해 동의해요. 그러면서 뭐라 답장을 하냐? 알겠다. 그런데 누나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면 안 되냐? 우리 사귄 정이 있는데. 마지막도 아름답게 헤어지고 싶다. 이런 라마스의 말에 앤누오 역시 알겠다. 이틀 뒤인 2016년 5월 14일 모두가 잠든 늦은 저녁 11시쯤 라마스가 그녀가 있는 기숙사를 찾아옵니다. 앤누오는 몰래 라마스를 방으로 들여요. 그 방에서 둘은요, 막 껴안고 그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데이트했던 것부터 서로의 감정,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쭉 합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라마스가 앤누오한테 키스를. 앤누오는요, 이때 자기가 싫어서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 키스를 받아줘요. 같이 막 열심히 해. 이게 문제였습니다. 앤누오까지 열심히 막 키스를 해주니 얼마나 뜨거운 키스였겠어요. 그러니 라마스 16살이어도 남자입니다. 움찔움찔 하면서 손이 앤누오의 옷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앤누오 가슴을 만지려고. 그러니까 이때 앤누오가 너무 놀란 거예요. 바로 파리 잡듯이 손을 탁 쳤죠. 야, 너 뭐 하는 거야? 그러니까 이때 라마스가 얘기합니다. 누나, 우리 오늘 자면 안 돼? 자, 여기서 앤누오는요, 전통 교육의 영향을 받아 결혼 전 절대 성관계는 안 된다. 이게 머리에 박혀있는 여자였어요. 제일 첫 번째 성관계는 미래의 내 남편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. 재수없이 본능에 이끌려 라마스와 성관계 했다가 덜컥이 라마스의 애라도 가져버리면 이거 어쩔 거예요. 앞으로의 결혼하며 부모님의 얼굴 하며 내 인생이 다 꼬이는 거 아니야.
당연히 이런 자신의 마음을 다 얘기했어요. 하지만 이 라마스 개의치 않습니다. 오히려 반대로 오해를 해요. 이 여자가 나랑은 전통이니 혼전순결이니 짓거리면서 안 된다고 성관계 안 해놓고 결혼할 남자와는 잤겠지? 그 남자랑도 나랑 한 거 다 했겠지? 일부러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나랑 성관계 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성관계 거부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게 점점 생각하면 할수록 막 화가 나. 이 여자가 날 가지고 논 건가? 막 자존심에 막 스크래치가. 그래서 결론은 이날 라마스 너무 자존심 상하고 열받는다면서 소리 빽 지르고 나가버려요. 그리고 멀리도 안 가요. 여자 기숙사에서 멀지 않은 큰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좀 우울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딱 이때 라마스가 앉아있던 길 건너편에 남자 기숙사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 남자 기숙사에서 저녁 12시 30분쯤 남자 2명이 쓱 나오네. 그 남자 2명이 길가에 앉아있는 라마스를 본 거예요. 이 남자 2명도 오지랖이 아주. 야, 저기 남자 하나 앉아있는데 표정이 아주 가관이네. 저기요, 무슨 일 있어요? 말을 건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 라마스 본인과 엔노의 이런 상황을 다 얘기한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남자 기숙사에서 나온 이 남자 2명 좋은 남자가 아니야. 개쓰레기 새끼들이야. 라마스의 이야기 들은 이 남자 2명은요. 아우, 재밌는 일 생겼네 싶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라마스를 자극합니다. 와, 그년 진짜 나쁜 년이네. 너 계속 가지고 논 거 아니야. 잘 생각해봐. 그런 애는 홍군형을 내줘야 돼. 널 완전 개무시한 거라니까. 와, 그냥 이렇게 나온 거야? 한 대 콱 그냥 때려버리지. 너랑 자기 싫어서 그놈이랑은 자놓고 거짓말하는 거야. 아우, 찌질한 새끼. 라고 하면서 계속 라마스를 자극해.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. 야,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남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놔? 야, 그 여자 얼굴 궁금하다, 야. 어디 뭐 여기 여자 기숙사에 살아? 걔 얼굴 좀 보여줘봐. 라마스한테 엔노 방에 가보자고 제안한 거예요. 자, 여기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. 라마스와 이 2 남자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. 길가에 앉아있다가 이날 처음 만난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생판 모르는 이 2 남자가 막 자극을 하니 라마스 알겠다면서 휘둘려가지고 이 2 남자를 엔노 방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. 이 새끼도 멍청하기 짝이 없죠. 여직원 기숙사에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엔노도 그렇고요. 다른 기숙사 사람들도 문을 잘 잠그고 자지 않았어요.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엔노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. 그러니까 세 남자가 힘들이지 않고 엔노 방 안까지 그냥 걸어 들어간 거예요. 이때 엔노는요, 아무것도 모르고 검은색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.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. 자고 있는 엔노를 본 2 남자는요, 가까이 가서 얼굴을 한번 쓱 보곤 바로 알았어요. 뭐야, 얘 엔노네? 알고 보니까 이 2 남자 이맘과 아리프가 예전에 엔노한테 사귀자고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. 둘 다. 그런데 둘 다 차였던 겁니다. 이맘은요, 한 번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. 몇 번이나 엔노한테 사귀자고. 하지만 다 거절당했고 이후부터 엔노는 이맘을 차단했다고 해야 할까요? 이맘이 보내는 전화, 문자 이런 거 다 무시해요. 너무 질척거리니까. 또 한 명 아리프는 길 가다가 마주쳤는데 뿅 간 거예요. 그래서 번호 좀 달라고 막 호감을 표시했는데 아, 죄송해요. 그쪽 못생겨서 싫어요. 진짜 못생겨서 싫다고 거절했대요. 기분이 안 좋았겠죠. 그러니까 이맘과 아리프 둘 다 엔노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웬걸 라마스 이 남자가 말한 여자가 엔노네. 그리고 지금 우리 엔노 방에 다 같이 있네. 그렇게 이 세 남자는요, 한패가 되기로 합니다.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개무시해? 네가 우리를 아주 똥 취급했지. 우리가 홍군형을 내줘야겠구만. 그래서 엔노가 자고 있을 때 이맘은 베개를 들고 엔노의 얼굴을 세게 감싸 그녀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합니다. 그 후 라마스한테 야, 지금 칼 찾아와. 이 말에 라마스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. 그런데 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무작정 마당으로 나온 거예요.
거기서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마당에 정원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거기에 원해용 호미, 약간 옆에 호미 겸 도끼 같은 게 하나 있네. 그걸 바로 집어든 거예요. 이때 이맘은요 여전히 엔노의 얼굴을 베개로 막 짓눌리고 있었어요. 막 이렇게 힘 못 쓰게. 그리고 아리프는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두 허벅지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. 그 상황에서 라마스가 이 옆에 이거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. 그리고 그걸 베개 치워봐. 바로 얼굴로 내려 찍기 시작한 겁니다. 호미로 얼굴을 막 내리쳤대요. 어떻게 됐겠습니까? 엔노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바닥 전체가 막 피로 물들었습니다. 피가 막 미친 듯이 나오니까 지가 내리쳐놓고도 지가 놀란 거예요. 이 라마스 호미를 던져버리고 그 기숙사 그 집이 아니라 그 안방을 뛰쳐나옵니다. 자, 라마스가 방에서 나왔어요. 그럼 그 방 안에 죽어가는 엔노 그리고 이맘과 아리프가 남았죠. 이 두 새끼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재밌었어요. 엄청난 고통에 혼수 상태에 빠진 엔노를 성폭행합니다. 여러분, 성폭행한 그 순간 이것들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. 개돼지 동물 새끼예요.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, 이건. 지금 피 흘리면서 얼굴이 막 다 찢어진 여자가 내 눈앞에 있는데 보통 사람이면 그 얼굴만 봐도 막 며칠을 충격에 밥도 못 먹을 정도인데 이것들은 그 짓까지 했어요.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이것들은요, 엔노 얼굴을 보니까 또 막 화가 나. 다 찢어져 있고 이미 뇌까지 다 나와 있고 해도 짜증나. 그래서 포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피나고 훼손된 얼굴을 또 찌릅니다. 방을 나갔던 라마스는요 거실에 있었어요. 거실.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죠. 정신 차려서 다시 들어간 걸까요? 사랑했던 엔노를 구하려고? 아니요, 전혀. 이놈은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이맘과 아리프의 뒷수습을 돕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. 딱 들어왔더니 이맘과 아리프가 막 바지를 막 추스리고 앉았어. 그리곤 들어온 라마스를 보더니 야, 너도 지금 해. 너 하고 싶었잖아. 야, 재밌어. 너도 하라고. 아니, 보통이면 이런 말 하는 이놈들한테 너 미친 거 아니냐고. 끔찍하다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새끼도 똑같은 새끼예요. 라마스. 그럴까? 와, 피 뚝뚝 흘리면서 망신창이가 돼 있는 엔노 시신에 시도를 해요. 이뿐이게요. 피범벅이 된 그녀의 가슴과 허벅지, 엉덩이를 막 물어뜯으면서 깨물면서 혼자 흥분했어.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? 동물보다도 못한 새끼지. 이것들은요 제가 막 준비하면서도 믿기 힘들었는데 모든 짓거리를 한 후 아리프가 호미를 집어들고 그걸 엔노 밑에 그 중요 부위에 집어 넣었습니다. 아예 이 나무 손잡이까지 다 몸속에 들어갈 정도로 밑에 다 쑥 해가지고 집어 넣은 거예요. 이 지금 옆에 그 사진 보시면 홈이 뾰족하잖아요. 이걸 밑에다가 해가지고 몸 위로 쭉 넣었으니 장기들이 나만 하겠습니까? 다 찢겼지? 엔노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죽은 겁니다. 개새끼들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, 씨발새끼. 와, 그 후에 이것들은요 엔노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 상태에서 피로 물든 그녀의 몸을 화장실로 옮겨 다 씻겨요. 그런 다음 침대도 정리 후 눕혀놓고 옷과 이불, 베개 이런 걸 시신 위에 막 쌓아 올립니다. 발각되지 않도록. 그리고 바로 도망갔나? 아니요. 잊지 않고 엔노의 방까지 다 뒤져서 금은 보석, 돈 등등 다 챙겨 밖에서 문을 잠그고 도망갑니다. 이맘과 아리프는 아는 사이였지만 라마스는 모르는 사이였어요. 길거리에서 그렇게 만나 이 짓을 한 거예요.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엔노, 아무런 소리를 안 낸 거야 그럼? 바로 옆 기숙사 호실에 다른 여직원이 떡하니 자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거야? 네. 그 이유가요. 그날 또 저녁부터 비가 엄청 왔대요. 작게 말고 엄청 많이. 그렇다 보니 비 떨어지는 소리에 끔찍한 살인이 묻혀버린 겁니다. 아무도 몰랐대요. 사건이 발각된 것도 엔노가 원래 출근 안 하고 하는 애가 아닌데 무단 때리고 연락도 안 되니까 기숙사를 동료가 찾아온 거예요. 처음에 동료는요 엔노가 아파서 안 나온 줄 알았대요.
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.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잠갔어. 이 말은 엔노 집에 없나? 그런데 뭐 휴가를 요청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 기척도 없고, 그러니까 동료가 이제 이상해서 경비원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다가 발견한 겁니다.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요, 엔노의 핸드폰과 귀금속들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. 핸드폰 남자친구 라마스가 가져간 상태였습니다. 핸드폰 추적으로 바로 라마스 검거가 되고요, 바로 막 울면서 자백합니다. 그리고 라마스의 핸드폰 기록을 통해 이맘과 아리프도 바로 잡혀요. 지인들이 말하는 그녀 엔노는 너무 밝은 여자였습니다. 생활 속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 여태껏 한 번도 싸움이나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. 사람들이 놀란 또 한 가지는 이 개새끼들 중에 한 명이 아리프였다는 거였어요. 내가 아는 아리프는 너무 재밌고 너무 친절한 남잔데 진짜 아리프가 이런 짓을 했다고? 라마스는요, 제일 처음 잡혀 모든 걸 자백했어요. 그런데 그 자식의 그 부모예요. 이 라마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 아들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. 사건 당시 우리 아들 집에서 나랑 막 대화하고 있었는데 무슨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죽이고 했겠습니까? 우리 아들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없었다니까요. 나는요,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? 우리 아들은요, 정말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. 그러면 그 엔노 몸 안에서 나온 DNA는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?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. 산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. 다행히 법원은 그의 말도 안 되는 주장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2016년 6월 6일 라마스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와, 몇 년 나온지 아세요? 징역 10년 나왔습니다. 자기 전 여친 집에 모르는 남자를 끌어들여 죄 없는 전 여친 얼굴을 호미로만 내려 찍고 죽어가는 자기 전 여친을 성폭행하고 호미를 몸속에 넣어 내장을 다 찢어 죽였는데 징역 10년 나왔어요. 와, 왜 이렇게 나왔지? 미성년자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엔노가 겪었던 비인간적인 고문에 비하면 10년은 확실히 너무 적죠. 당연히 국민들 들고 일어났어요. 법원 앞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. 라마스 가족들한테 돌 던지고요. 라마스 사형 선고하라고. 미성년자가 대수야? 미성년자가 이딴 짓을 해? 만약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정의로 심판하겠다고. 법원 앞에 엄청난 사람이 몰렸어요. 그리고 이맘과 아리프는 둘 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집행 소식은 없더라고요. 그럼 라마스는?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 사형으로 정정이 됐나? 아니요. 그대로 징역 10년이 된 것 같더라고요. 자식이 개 돼지만도 못한 짓거리를 했는데 이 부모라는 것들은 우리 아들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을 수 있게 매주 라마스를 보러 가고요. 좋아하는 음식도 매주 엄청 챙겨가고, 오히려 판사가 우리 아들한테 너무 형벌을 가혹하게 줬다면서 판사를 원망했습니다. 부모나 자식이나 만약 지 자식인 라마스가 엔노 같은 일을 당했다면 그때도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이 형벌이 세다면서 더 약하게 내려달라면서 판사를 원망했을까요? 참 기가 차죠. 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. 호미를 몸속에 손잡이가 다 들어갈 정도로 넣었대요. 장기가 하나하나 다 뜯어지고 찢겨가면서 죽은 거예요. 얼굴을 호미로 내려 찍고, 아니 3명 다 좋아했다며, 사랑했다며, 아무리 자기랑 안 사귀어주고 결혼 안 하고 앉아준다고 그 원망이 있기로써니 이건 아니죠. 꼭 하늘이 제대로 된 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최악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